고용 상태로 계속 갈 수 있다면 성장만으로도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게 어느 정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세계화되면서 완전 고용이라는 경제 체제는 유지할 수가 없고요. 특히 우리 한국처럼 대학교 진학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고학력 일꾼이 많은 나라에서는 더욱더 완전 고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 고용이 아닌 고용이 항상 일정 수준 있게 되는 상태에서 그것도 실업률이 높고 실업률이 반실업 상태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는 이제는 성장만으로는 일자리가 늘지 않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줄어들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있는 사람은 소위 그래서 이제 양극화라는 것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몇 억씩 받는 사람이 생기고 몇십만 원 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전 고용의 상태에서는 국가가 규제를 해줘야 됩니다. 시장에서 경쟁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나치게 사람들을 경쟁시켜서 쥐어짜지 못하게 규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규제 중에 가장 극단적 규제가 뭐냐면 지금 민주노동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정규직 금지법 만들어라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걸 채택하지 못했던 것은 금지법으로 규제를 왕창 해버리면 나중에는 고용을 안 해버리는 쪽으로 거꾸로 이렇게 이제 가버리고 사업을 안 해버리는 쪽으로 시장이 침체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이 안 죽을 만큼 몰아붙여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의욕을 잃지 않을 만큼 규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 규제의 조절이 힘든 것이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시장 규제가 이제 필요하고 한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그 규제가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이후에 그 규제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도 아주 높은 실업을 유지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아직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높은 규제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아주 낮은 규제를 가지고 있죠. 낮은 규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도 미국이나 비슷한 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공정한 거래를 위한 규제, 시장의 경쟁에서 부익 빈익빈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동시장과 기업의 투자시장에서 이게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규제를 넣어줘야 되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너무 할 수 있는 규제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죽는다고 하니까 경제가 죽는다고 하니까 규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 말고 그 다음에는 뭘 하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규제로서 개입을 하고 최저임금제를 만든다든지 그렇죠? 규제로서 개입하고 한 가지는 걷어서 갈라주는 겁니다. 걷어서 갈라주는 거. 이 역할이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했을 때 주먹을 크게 쓰는 정부가 큰 정부이고요. 돈을 많이 갈라주는 정부가 큰 정부이죠. 많이 걷어서 많이 갈라주는 정부가 큰 정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먹을 많이 쓰는 정부라는 측면에서는 작은 정부가 돼야 하지만 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과정에서 재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과정에서는 정부가 큰 정부가 돼야 되는 거죠.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겁주고 주먹질하고 하는 데는 작은 정부가 돼야 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는 큰 정부가 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주먹질을 넣을 수 없었지 않습니까? 겁주는 것도 요새 물대포 나오지만 그거 옛날에 비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거긴 또 잘 또 시민들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큰 정부를 걱정할 우려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정부가 필요한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이때 제일 여러분 표정이 많이 바뀝니다. 큰 정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요 말 대목에. 근데 그러나 저도 국회를 여론의 지지도 받을 수 없고 국회도 장악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는 깡단을 부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깡단 수준이어야 하는데요. 혼자 고집으로 세금을 올려버리는 걸 해야 하는데 못했죠. 왜냐하면 여론의 지지도 없고 국민의 지지도 없고 국회의 지지도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돈 쓸 때가 이렇습니다. 돈을 요만큼
이만큼 돈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돈을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됩니다라는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그게 비전 2030이거든요. 그 보고서를 내놓고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면 그 다음엔 여기에는 세금을 지금 내는 것보다 한 2% 내지 3% 더 내야 된다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볼 차례인데 그거 내놓으니까 조중동이 뭔지 알고 세금 내라 이 말이지 하고 때려버리니까 국민들도 2030을 세금 내라 그 말인갑다. 세금 2030은 우리 사회의 복지 비전이지 세금 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사회의 비전이고 말하자면 그 아주 번영하고 공존하는 그 사회의 비전인데 그거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는 말이 들어있긴 들어있지만은 세금 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우리 세금 조금씩 더 냅시다 이런 것이거든요. 세금 더 내면 누가 세금 내냐? 우선 우리 국민의 절반은 노동자의 절반은 세금을 지금 안 내고 있거든요. 거기에 세금 더 내도 세금 더 안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절반은 역시 세금 안 내고 있거든요. 물론 부가가치세는 냅니다. 뭐 사 먹을 때 부가가치세가 내는데 부가가치세도 돈 많이 쓰는 사람 한 달에 1,000만 원 쓰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100만 원 내고 부가가치 한 달에 100만 원 쓰는 사람은 부가가치 10만 원 내니까 따지고 보면 부가가치세라도 간접세라도 세금을 많이 내면 부자들이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이 적게 쓰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지금의 비율대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 지금의 비율대로 세금을 올리면 20%는 손해보고 70%는 이익을 봅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공무원들이 다 안 먹고 국민들에게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이죠. 그 되돌아가는데 직접 되돌아가는 것이 있고 간접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 길을 놓으면은 모든 국민들에게 다 편리해지죠. 부자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길 내면 부자들이 편해지고 시골 산골 벽촌에 길을 내주면 산골 벽촌 사람이 좋아지죠. 그렇긴 하지만 그건 다 간접적인 것이고 직접 갈라주는 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한테 점심을 준다든지 뭐 보험료도 세금의 일종인데요. 걷어가지고 하고 일이 있을 때 주는데 이 직접 주는 것만 가지고 비교하면은 세금을 더 내면 20%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고 압도적으로 손해를 보고 나머지 70%는 이익을 보는데 그 중에서도 하위 20% 하위 40%가 압도적으로 이익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 돈 돌아가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한쪽이 더 먹으면 한쪽이 굶는 거지요. 그래서 세금 올리자고 얘기를 하면 저는 70%가 찬성할 줄 알고 멍청하게. 그래서 은근히 한번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고 청사진을 딱 내놨는데 이 청사진은 국민들한테 전달도 되지 않고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사진 자세하게 선전해서 하면 방송들도 자기들도 욕먹나 봐요. 그 덮어버렸습니다. 비전 2030이라는 것을 덮어버렸죠. 그 이제 국가의 역할을 말씀드렸습니다. 빈부격차를 하는데 국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 이런 것인데 저희 지난 5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비 비중이 20%였습니다. 처음 제가 받았을 때. 근데 전체 재정 중에서 복지비 비중을 28%로 끌어올리는 것이 지난 5년간에 제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갈라주는 것은 그전보다 좀 많아졌을 것입니다. 특히 노인들한테 갈라주는 것 중에 노인들이 들어 누우면 그 기동이 불편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와서 돌봐주지요. 그러고 독거 노인들한테도 밥도 배달해주고 뭐 이런 아주 초보적인 낯뜨거운 얘기죠. 그걸 얘기한다는 게 뭐 기본이고 초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라든지 학교에서도 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바우처를 제공하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20%에서 28%로 올라간 재정의 비중에서 충당이 된 것인데 이제는 더 올릴 때가 좀 적습니다. 제가 2030년까지 현재 경제 투자가 한 19% 정도 되는데 그 2030년까지 현재의 재정대로 한다면 10%를 깎아서 복지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희가 본 것으로서는요. 앞으로 2030년까지 깎아서
돌리면 10% 정도를 조정할 수 있죠. 5년 만에 8% 조정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인데 지난번에는 해버렸고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이 돈 중에 일부를 공무원들을 더 채용해가지고 요새도 그런지 모르지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직업도 생기게 되고 그 이제 어려운 사람들 집으로 다니면서 돌봐주는 생기고 지금 노인 요양원 같은 것은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요양제도가 지금 훨씬 확충이 됐죠. 이제 그런데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하려고 하면은 거기 그 사회적 일자리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죠. 그런 일자리를 우리가 사회에서 통칭해서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이 또 한편으로는 제공됩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그 세금을 낮추자 이게 보수죠. 센 사람들이 잘 할 테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들은 따라와라. 뭐 이런 것이 보수의 사상이고 세금을 좀 올려서라도 이 분배의 격차에서부터 생기는 문제라든지 기본선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기본선을 넘어설 수 없는 나쁜 환경에 빠져버린 국민들에게 그 지원의 손길을 돈을 좀 더 쓰자. 정부가 역할을 좀 더 하자. 그런 점에서 큰 정부 맞습니다. 큰 정부에 좀 더 역할을 하자. 이런 쪽이 되게 진보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두 가지 했네요. 그죠? 안녕히 가십시오. 제가 아까 그 할머니 그분이 화를 내는 바람에 제가 오늘 두 배로 변상 어렵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어렵다 이 말씀인데 안 어렵게 해드릴 방법은 없고 우리가 더불어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못한다. 미안해요. 내가 여기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다들. 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표님 모시고 있는 박은하 비서관인데요. 이렇게 날도 더운데 봉화마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대표님께서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시고 사인도 해주시고 악수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대신 뒤에서 사진을 다 찍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 대표님 홈페이지, 노아홈 홈페이지에 이렇게 다 올려놨어요. 올려놓을 건데 그 사진을 찾으시는 방법을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사인하신 사인카드 뒷면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다 해놨거든요. 이렇게 자제분들한테 해달라고 하셔도 되고 또 직접